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2월 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아직 하락장이죠. 전체적으로 크게 돌려놓거나 어떤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진 않는 시장인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식일지라는 걸 써야 되겠죠. 물론 주식일지라는 게 본인들의 시청자님들의 나름 일지도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일지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주식일지는 항상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또한 개별 종목의 이슈까지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아무 계획 없이 내동매매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어떤 확증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 또 매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빠른 대응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꼭 하려고 하죠. 자,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역시 미국의 강한 긴축, 빠른 금리 인상 같은 게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시장이 반등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역시나 미국, 러시아의 좀 마찰이죠. 러시아의 병력이 이제 우크라이나로다가 이제 계속 직결되고 있고, 역시나 미국의 병력들도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전쟁 얘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좀 알려드렸듯이 이 벨라루스 남부에 이제 루리네츠라고 있어요. 비행장에서 대공방어 시스템, 이거 전투기 여러 가지 등이 배치가 돼 있고, 미국도 동유럽으로다가 지금 병력을 속속 파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나가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전쟁이 났을 때는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리스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자, 후쿠시마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IAEA 조사단이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일본을 좀 방문하기로 했다는 좀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제 중순에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다가 이제 코로나 변이가 터지면서 일정 연기돼서 이번 주 정도에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예전에 항상 이 바다 해양과 관련된 시푸드 종목들이죠. 자, 그 중에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예전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바로 전 해양 온전 관련수 이런 걸로다가 좀 크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급등한 적이 있다가 지금 다시 많이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0에서를 깨고 옆으로 가는 공간에서 다중바닥 여기서 돌아나가는 거라, 중간중간에 또 매집봉 비슷한 봉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고 대바닥권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움직이는 사조 시푸드고요. 사조 시푸드도 역시나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물론 이전 저점이라든가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 역시나 주봉이나 일봉에서 봤을 때 특히 241선 기준으로 깨고서 옆으로 오랫동안 가면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4번 정도 바닥을 그리면서 어느 바닥을 좀 지켜주는 분위기고, 조용한 거래 속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빵 들어오고 또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도 순간 급등하거나 또는 해양 온전 운영 관련해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푸드 계열들의 이제 주식들이 가끔 식품 관련 주기도 하죠.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계속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이런 식료품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있는 편이라, 이런 식품 관련주로서의 어떤 시푸드 계열들, 사도 동환이라든가 이런 많은 또 해양 관련 종목들이 쭉 좋게 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도동원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좀 대바닥권에 좀 탈출하는 분위기고, 주봉이나 일봉에서 봤을 때 예전에 대량 거래들이 자꾸 들어와 있죠. 일봉 바닥권에서 이렇게 240은 깨놓고 옆으로 간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조금 부담이 돼요. 전월 거래일에서 벌써 한 9%또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까지 살짝 밀려준다든가 5일선 근처에서 찍고 나가면 다시 한번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히토류 관련주들 많이 보는데,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미국이 이제 1단계 합의를 지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오후 이제 장 끝나고 나온 이제 기사긴 한데, 미국이 이제 양국의 무역 격차 해소를 위한 약속을 중국이 안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코로나19 공급망 병목에도 1단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좀 마찰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항상 이런 거 관련해서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바로 히토리오 관련주가 되는데, 히토리오 관련주들도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꽤 바닥권까지 밀려 있어요. 자, 이거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 물론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월선을 깨놓은 상태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 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분위기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다중바닥 하단권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들까지 깨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긴 하지만, 아직은 바닥권에 있고, 일봉에서는 241선 기준으로 꽤 다중바닥인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예전까지 치면 거의 4바닥 정도의 바닥권에 돌아나가는 분위기라 순간 뛰면 이렇게 일봉에서 올라갈 때 고점에 붙잡는 내동매면 아니라면 지금은 꼭 참고 매수해 주면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뜰 때 다시 한번 급등해 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역시나 월봉에서 보면 예전 고점이 아닌 대바닥권에 있죠. 60개선 하단권에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죠. 지수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자, 주봉에서는 추세 턴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일봉에서는 굉장히 바닥권에 지금 다중바닥 하단에 있어요. 자,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하단권에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아직은 급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원체 싼 가격이라 차근차근 좀 모아나가면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20만 주 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하루바이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용하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미중무역 분쟁 관련해서 히토리오 관련주들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 RN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깨놨어요. 장기적인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 기준 밑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같은 기준으로 대응했을 때 역시나 미중무역 분쟁 관련해서 한번 뛸 수 있긴 하니까 꼼꼼히 보셔야 되고, 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도 세노텍 다 관련주긴 한데,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 사실은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지는 않죠. 이제 뛰면 여기까지인데 조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갈 땐 빠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단기나 단타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긴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중증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좀 개방을 하는, 국경도 개방을 하고 항공길도 좀 열리는 이런 상황에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항공주들이 엄청 침체를 걷다가 요즘 또 다시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행 관련주들은 월봉에서의 위치가 높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이 항공주의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보다는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도 월봉 대바닥권에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이고,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제 돌아나가는 분위기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뚜렷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자, 모든 주식은 거래량에 반드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자꾸 싣고 들어온다는 건 이 주식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벌써 이때 21% 갔다고 이틀 쉬고 또 급등한 거죠. 전일 11%, 오늘 10%, 20, 30%. 이틀 만에 20, 30%의 수익은 작지 않죠. 물론 이 상태로 뛰어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붙잡고 사는 것보다 눌림목을 주거나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봤다가 매수해 주면 아시아나 IDT나 아시아나 항공은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대바닥에서 뛰고 나가는 분위기라 이 아시아나 같은 종목들이 아시아나 IDT를 필두로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이 항공주가 살아날 때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수혜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항공회사들은 지금도 많은 적자를 겪고 있죠. 당연히 코로나 시대 때 해외여행 자체가 거의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겪고 있긴 하지만 주식이 좀 미리 선반영 된다고 보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항공기 부품 관련주 중에 이제 아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20개월 선,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을 회복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추세턴을 못 타냈어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240을 깨놓은 상태죠. 깨놓고 좀 지하권, 좀 싼 가격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아스트까지도 항공기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반도체 62조 투자법 이게 초읽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반도체 관련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 지난 4일날 미국 하원을 통과한 미국 경쟁 법안이 있는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긴 했죠. 이렇게 보시면 밀리긴 하고, 일단 특히 좀 위험한 자리가 월봉에서 20개월 선 자리인데 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 깨게 되면, 장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생기게 되고,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들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안 좋죠. 자, 241선을 기준으로 이때 깨놓고 돌아나갔다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중바닥 속에 돌아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여론권이 돼 있고, 미국의 저런 62조 투자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고 나면 삼성전자에 조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MSCI 좀 편입 기대감인데 이게 확정이 됐죠. 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7일 LG엔솔의 조기 편입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해줬고 크게 좀 올라갔는데,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는 LG에너지 솔루션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좀 같이 봐야 될 게 관련주들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물론 LG에너지 솔루션 크게 올라간 거에 발맞춰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 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월봉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너무 높은 위치 벌써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월봉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나인테크, 알루코, 특히 알루코 같은 종목들 아직 올 바닥권에 있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성우테크론처럼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 있는 종목들, 지하이 때같이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이 이제 일봉에서 대바닥 찍고 좀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일로 좀 옮겨놓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급등한다고 막 이렇게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한 달에 난 얼마씩 매수할 거야, 어느 정도만 매수할 거야, 좀 꾸준히 적금식으로 좀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관련주로는 성우테크론, 나라에멘디, 알루코 같이 월봉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 이슈로 많이 올라왔다가 심하게 조정 걷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게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또 하나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를 보였던 게 바로 이 주류 관련주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상당히 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서민이들이 즐겨 드시는, 저도 이제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소주값까지 인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진로 롯데 칠성, 뭐 이제 소맥 많이 드시죠? 1만 원 시대가 올 수 있는 소주값 때문에 이런 인상 부분이 있고, 실적으로 서민들에겐 좀 나쁜, 또 어쨌거나 서민의 다정한 보시죠, 소주.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 어쨌거나 이 소주 관련주들, 주류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때 항상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이런 종목들이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할 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만, 이제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 들어가고 있죠. 무학 같은 종목들도 낮은 위치에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추세 전환을 벌써 해놨기 때문에 오늘 뛰어나간 거고, 일봉에서 보면 확실히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41선을 기준으로 이때 깨놨고 충분히 옆으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아나가기 때문에, 그럼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겼죠. 앞에 있는 이 정도 기간에 모든 걸 다 잡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바로 쫓아가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음봉으로 눌림목을 준다거나 240선을 찍고 돌아나간 자리들, 또는 충분히 한번 눌렀다가 돌아나갈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풍국조정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60개선을 깨는 위험한 상태에서 반등해주는 이런 자리들 다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반등해주고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꽤 오랫동안 하다 한 방에 틀어준 거라 이대로 끝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잘하면 되죠. 예전에 241선 기준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이제 대량거래 빵 터졌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추세가 원체 좀 많이 바닥권이라 순간 이렇게 이제 급등했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급등했다 있다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이럴 때 대응할 땐 역시나 쫓아가 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5일선 같은 자리들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원체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있어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적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한번 들어왔죠. 이때 한번 들어왔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인데 지금의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어떤 소주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류에 대한 가격 인상이 예상이 돼 있어서 좀 잘 대응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소목 조정이 월봉에서 너무 높다면 불안하겠지만 이런 자리들이 아니죠. 지금 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5개월선을 기준으로 대응한다든가 짧게는 일봉에서 5일선 찍고 나갈 때 이럴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나 MH 메탄올, 창의 에탄올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서 들어와 있고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 홍준표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고 다시 20개선을 돌파해주는 자리에 있죠. 자, 주봉에서 추세 턴을 해놨고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물론 이게 쫓아가서 기준을 불리면 절대 안 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기다렸다가 매수. 그리고 뛰나갈 때 어느 정도 딱딱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좋고 창의 탈도 대표적으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적어놓은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는 좀 부담이 되죠.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월봉에서 바닥권 탈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역시나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5일선 키스하고 나가는 날, 터치하고 나가는 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주류 관련주 중에서 너무 높지 않은 무학이나 MH 에탄올, 창의 에탄올 좀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상황은 좋아 보이고 제주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에서 추세 에탄올 좀 해놓은 상태, 이쁘게 드러나간 상태고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량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21선 같은 자리 눌러주고 돌아나갈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 좋은 아마 수익을 줄 확률이 있고 깨게 되면 당연히 바로 손절. 이렇게 주식은 착착 대응해서 나가는 게 좋죠. 그 누구도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